반갑습니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군특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 송상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이제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재입대와 재입용의 차이를 이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재입대, 재입용 무슨 차이일까 잘 몰랐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분야 이제 제가 맡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할 건데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장기 복무에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회가 없습니까? 라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기 복무에 탈락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재입대와 재임용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개념부터 정립을 하고 가야겠죠. 재입대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재임용이라는 게 뭐냐, 요걸 이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재입대라는 건 군대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다시 또 군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재입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군 기준에 병 18개월 근무 다 하고 전역해서 뭐 회사 다니다 뭐하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직업군이나 다시 해볼까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 우리 학생들처럼 뭐 이제 선생님 저는 뭐 임기제 부사관 6개월만 하고 전역하겠습니다 하고 6개월만 하고 전역을 했는데 회사 다니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회사 월급보다는 하사 월급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무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지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장교로 전역한 경우. 장교로 전역했다가 이제 자기가 장교 생활 하다 보니까 장교보다는 부사관이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괜히 장교했다. 부사관 할 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도 ROTC 2년 4개월 하면서 이제 저는 원래 직업군인 하려고 ROTC를 했는데 사실 장교는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으로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했는데 왜 아르바이트냐면 장교는 소위중위 대위는 근속정년이 15년이고 그 다음에 계급정년이 소위중위 대위는 43세, 소령은 45세, 중령이 53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녀를 고등학교 내지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그 중령 이상을 달아야 돼요. 최소 장교는. 근데 중령 이상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장기복무 합격을 했더라도 대위 전역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대위 전역하는 사람들 많았고 대위 전역하면 연금도 안 나와요. 그나마 소령 전역한 사람은 45세 2년 차인데 대위 전역한 사람이 43세, 소령이 45세인데 2년 차인데 그나마 소령 전역자들은 연금이라도 나와요. 군생활 20년을 채웠기 때문에 전역한 그 다음 달부터 한 월 20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해서 좀 보충하고 해서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대위 전역자들은 사실 43세까지도 가지를 못합니다. 43세까지 못 가고 38, 39에 전역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앞서 설명했듯이 근속정년 15년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소위 임관하는 게 만 나이로 23살 정도 임관을 합니다. 만 23살 임관을 해서 근속정년 15년이 되면 만 38이 되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39 정도 될 거고요. 39, 40 정도 되겠죠. 그때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 15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연금은 안 나오죠. 20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교들 중에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장교 인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걸 모르고 장교로 ROTC 과정을 거쳐서 장교를 인간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내가 왜 했지 하고 저는 이제 2년 그래서 장기복무 신청을 안 하고 2년 4개월 만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부사관을 보니까 부사관은 의무복무 4년에 장기복무 합격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무복무 4년 그 당시에는 의무복무 4년 복무연장 3년에 총 7년 안에 장기복무 합격하면 하사정년은 40세라서 이제 뭐 그 대위 소령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중사 정년도 45세라서 대위 소령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상사부터는 53세 정년 원사 55세 정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부사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장기복무 합격하면 군 인사법에 정말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근속 진급이라 해가지고 근속 진급이라서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이라도 상사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근속 진급 제도가 있어요. 부사관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사 40세 정년, 그 다음에 중사 45세 정년이라는 건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정년이지 무의미한 거고, 부사관의 정년은 53세, 55세 정년이 보장이 되고 군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사관은 하사가 40세 정년이기 때문에 장기복무 합격만 해도 사실은 2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40세까지 하면 20년 되겠죠. 20살부터 군생활 시작하면. 그리고 45세 정년이 중사 45세면 25부터 시작하면 20년 되죠. 군인연금을 타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 합격하면 군인연금을 타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교 전역한 사람들도 전역한 이후에 다시 시험 봐서 부사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죠. 그걸 재입대라고 합니다. 좀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재임용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재임용. 자, 재임용은 내가 그 하사로 전역했으면 하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고, 중사로 전역했으면 중사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상사로 전역했으면 상사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걸 재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관 재임용이라는 게 있고 장교 재임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사관으로 이제 전역할 거 아닙니까? 하사 내지는 중사로 전역할 겁니다. 그러면 하사 내지 중사로 전역을 해서 다시 전형을 거쳐서 이제 합격을 하면 자기가 전역했던 그 계급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사 전역한 사람은 하사로 다시 들어가고, 중사 전역한 사람은 중사로 다시 들어가고, 상사 전역한 사람은 상사로 다시 들어가고, 그거를 재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임용.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재입대와 재임용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이거죠. 자, 말이 이제 재입대라는 건데 그냥 이제 군대 갔다가 전역한 사람이 다시 들어가는 걸 이제 재입대라고 표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민간부사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민간부사관은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죠. 민간인도 볼 수 있고 전역한 사람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걸 재입대라고 합니다.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걸 재입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기록하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요.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데, 민간부사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민간부사관 18주 교육을 받죠. 그 다음에 앞서 다른 영상에서 내가 병복무를 하는 중에 현역부사관 시험을 봐서 들어가게 되면 13주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논산훈련소에서 5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서 13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하사 중사로 전역해가지고 재입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으로 전역한 사람들은 13주 받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간부로서 이제 재입대를 하는 사람들은 5주 교육인가라고 굉장히 짧습니다. 3주 내지 5주 교육으로 짧습니다. 그 뒤에 한번 자료 봅시다. 어쨌든 짧아요. 그래서 재입대,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하사 내지 중사로 재입대를 하는데 5주 교육, 부사관학교 갑니다. 여기는 민간부사관 시험을 보는 거니까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서 가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다. 5주만 받으면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재임용은 부사관 전역자, 아까 얘기했지, 하사 전역했거나 중사 전역했거나 상사 전역한 사람이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달라요. 이건 민간부사관 시험이고, 요거는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겠다라는 예비역 현역 재임용 부사관이라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습니다. 시험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기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을 안 받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건지 교육을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교육을 받습니다. 아까 5주 교육 받는다 했죠. 부사관 출신은. 자, 그리고 복무기간이 좀 다르죠. 민간부사관 시험이기 때문에 4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예비역 현역 재임용 부사관이라서 최소 3년만 해주면 됩니다. 3년 근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자, 내가 중사로서 전역을 했더라도 민간부사관 시험을 봐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사부터 다시 시작하고 군번이 새로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재임용이기 때문에 내가 중사로 전역했으면 중사로, 상사로 전역했으면 상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역 전 계급으로 그대로 시작하고 전역 전 병과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병과도 그대로죠. 하던 일도 그대로죠. 여기는 이제 병과를 바꿀 수가 있죠. 병과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병기병과로 전역을 했지만 제 시험 봐서 나는 포병, 보병, 기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병과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재임용, 다시 원래 그 자리로 재임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병과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병과를.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병과 얘기를 안 했네요. 병과는 그대로입니다. 자, 다시 군번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뭐 2015 군번인데 4년하고 전역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15 군번으로 쓰는 게 아니고 2022년에 이제 해서 인가를 했다라고 하면 22번 군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둘둘 군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임용은 원래 계급 그대로 가고 원래 인사 기록 그대로 가져가고 모든 걸 다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 쓰던 군번이 뭐 1호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맨 마지막에 알자를 붙입니다. 알자. 리턴 다시 들어왔다는 거죠. 알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냥 원래 자기 쓰던 군번 그대로 쓰는 거예요. 결론은 이 알파벳 알자만 더 추가되는 거죠. 자, 그다음 장기복무 심사는 이제 지금 이제 육군본부에서 하사 3년차부터 장기 1차 심사 들어가는 걸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고 했죠. 개정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하사 3년차에 장기 심사가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하사 5년차부터 이제 그러니까 부사관 5년차부터 임관 5년차부터 장기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3년차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임용 부사관은 복무 기간이 3년으로 짧고 그리고 기존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관 즉시 장기복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장기복무 심사를 합니다.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심사 대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 경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는 둘 다 똑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예를 들어 하사 1호봉, 2호봉, 4호봉까지 하고 중사로 넘어가면 중사 1호봉이 아니고 이제 하사 3호봉보다 많은 호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사 한 2호봉이나 3호봉 되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사 1년 할 때 이제 그 호봉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다시 전역하고 들어가면 하사로 임관하기 때문에 하사 계급장에 내가 그 전에 4년을 했기 때문에 4년하고 이제 5년차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중사 3호봉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사 5호봉을 받는다. 월급이 약하겠죠. 그 군인 월급표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월급이 깎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깎인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기존 경력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중사 호봉을 받는 게 아니고 하사 호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깎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고 나면 중사 2년차 월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경력 그대로 인정을 해주니까, 계급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월급이 깎이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재입대보다는 재임용이 유리한데, 이런 면에서는 유리한데, 왜냐면 내가 선생님 같은 경우 ROTC 39기인데 만약에 재임용을 했다 그러면 ROTC 39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재입대로 하게 되면 내가 이제 50기 들어갈 때 인간을 했다 그러면 ROTC 50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39기는 벌어지는 거고 기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임용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는. 요게 이제 급하게 제가 이제 그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요렇게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1년에 2번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교 따로 뽑고, 그 다음에 부사관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병가. 이렇게 뽑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뭐야? 병가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병기로 전역을 했으면 다시 병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보병으로 전역했으면 다시 보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 학생들 주특기는 428, 429인데 428, 429는 없네요. 그러면 이 시험을 못 보는 거죠. 병기 중에서도 주특기 번호가 428, 429인데 우리 학생들은 없네요.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병으로 전역한 사람이 제일 유리하겠죠. 보병을 항상 뽑으니까. 111, 112, 123 다 항상 뽑죠. 그래서 자기 요 주특기가 없으면 요 시험을 못 보고 재입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특기가 있으면 재임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냥 서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 면접으로 끝나요. 서류와 신체검사, 면접으로 끝나요. 요 1차 합격한 사람이 서류를 또 내는데 그 서류를 2차 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면접 때. 면접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그냥 신체검사, 면접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지원 조건은 전역한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전역 3년 이내, 내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민간부사관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 최초 임용 나이가 예를 들어 27세다 그러면 내가 병복무를 했으면 병복무 한 기간은 좀 연장을 해줍니다. 한 1년, 2년 정도. 그 정도 연장해 주는데, 이제 그 나이만 되면 되는데, 요거는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러니까 이게 전역한 지 10년 된 사람이다. 그러면 군에 대한 감각을 다 잃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안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3년 이내 뽑습니다. 그죠?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민간부사관을 가지고 한번 자료를 미리 안 받아봤는데 그 하나 설명드릴게. 한번 민간부사관 남군 한번 봅시다. 아까 교육기관을 말씀드렸죠. 교육기관. 그것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군 뭐 모집이 이렇게 쭉 있는데 18주 양성 과정,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민간인인 애들이 18주 교육 과정입니다. 13주 과정, 이게 이제 현역 부사관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장 전역하고 재입대한 사람들. 그러면 훈련소 5주 받았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그 3주네요. 5주가 아니고 3주네요. 요게 이제 그 부사관하고 전역하고 다시 부사관 다시 들어가는 애들 3주로 짧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냥 생초짜, 요거는 병복무 했던 사람, 요거는 부사관 근무했던 사람, 아니면 장교 근무했던 사람, 이런 거겠죠.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좀 인간일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인간일이 똑같아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교일만 다르고 입영일만 다르고, 보통은 옛날에는 입영일만 다르고 인간일은 똑같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좀 빠르네요. 이거보다는. 재입대와 재입용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